네, 생徒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기학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선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의 구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조그만 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요 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것이 이제 요게 핵이 되겠고, 자, 이 나머지는 사실은 전자가 돌아다니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에는 양성자, 그렇죠?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적인 우리가 질량으로 따지면, 자, 뭐 양성자와 중성자는 사실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양성자 하나의 무게와 중성자 무게는 거의 비슷하니까 1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이냐? 약 한 2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무게는 사실은 핵에 집중이 돼 있는 거고, 그러나 실제로 원자가 차지하는 이 전체 크기 중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거의 99.99%다. 왜냐하면 이게 요 핵의 크기가 이 원자의 크기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약 한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핵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원자의 성질 중에서 이 무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핵이 원자의 어떤 성질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사실은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냐, 이 전자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뭐냐면 전자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입자성은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탐슨이 처음에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자의 질량 대 어떤 전하의 피 이런 거 우리가 결정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입자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동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제로 물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에너지라든가 또는 어떤 변이가 제자리에서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변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파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입자성만 가지고 있다면은 뉴턴 역학이 적용이 돼서 풀면 되겠는데, 이것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턴 역학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행렬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행렬, 수학에서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행렬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연산자 개념으로, 죄송합니다. 연산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깊게 여기까지 들어가시면은 지금 너무 어렵고요. 자, 그래서 뭐 행렬보다도 연산자 개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슈레딩거 방정식,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다가 궤도함수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하면 어떤 값이 나오고 다시 궤도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연산자의 개념이죠. 연산자의 개념이고, 그래서 어떤 궤도함수에 대한 모든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값을, 요거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죠. 아이겐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겐 밸류, 독일어로요. 기대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대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궤도함수의 에너지 값을 구하려면 그 파동함수, 궤도함수에다가 어떤 연산자, 에너지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죠. 이걸 해서 다시 궤도함수가 나오고 그 앞에 어떤 상수값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에너지 값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원자의 성질은 다 전자가 결정한다. 근데 전자는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없고 복잡하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이제 이 연산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 또는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궤도함수란 말도 쓰죠. 서로 홍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푸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파동함수가 사실은 어떤 전자 자체가 사실 파동함수를 하는 거죠. 그냥 파동성이 있으니까. 또는 요거를 좀 더 누가 설명하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뭐 공간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공간 함수이기도 하고, 또는 뭐 파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결합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원자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원자가 서로 가까이 와서 어떤 이유로든지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어내려면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띄어내려면 상당한 양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합 에너지. 즉 뭐냐면 원자가 하나로만 존재할 때보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함으로 해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뭔가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이 결합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결합은 사실은 어떻게 생기느냐? 결국은 전자가 이제 모든 게 결정하니까 전자 다니는 어떤 궤도함수의 중첩에 의해서 결국은 결합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돼서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안정화되니까 안정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결국 결합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첩이라는 것이 뭐 무조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첩에 대한 조건이 있죠. 중첩 조건. 그렇죠. 중첩 조건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에너지일수록 궤도함수가 비슷한 에너지일수록 중첩이 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에너지가 차이가 나면 이게 중첩이 잘 안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궤도함수의 모양입니다. 궤도함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궤도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까이 와도 중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원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뭐 이거를 우리가 뭐 x축이라고 봤다면 한쪽에 만약에 px면 x축을 따라서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x축 따라서 있고 한쪽이 플러스 뭐 예를 들면 어느 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에서 돌려보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또는 뭐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y축이다 해봅시다. 직각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py는 여기 이쪽에 있는 py는 여기는 여기 이쪽이 뭐 어느 한쪽이 플러스고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오면 이 플러스끼리는 좋은 중첩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상쇄 중첩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서로 중첩될 수 있는 걸 보강 중첩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상쇄 중첩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첩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양에 의해서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중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궤도함수의 모양과
그 궤도함수의 에너지는 사실은 뭐 서로 연관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동일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슷한 에너지, 요 에너지는 좀 나중에 따지고요. 우선 궤도함수의 모양에 의해서 그럼 과연 중첩이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궤도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좀 그러면 궤도함수의 모양을 알아야 이게 실제로 중첩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은 결국 뭐 1S 궤도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2S가 어떻게 생겼고 2P가 어떻게 생겼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파동함수가 과연 중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궤도함수의 모양은 그럼 과연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겼겠느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프린트물 4페이지, 4페이지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요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원래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결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 시오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룹 시오리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그룹 시오리가 아닌 그냥 어떤 그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그룹 시오리 파트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모습을 어떤 그 궤도함수의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 앞에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게 좀 조작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될 테니까 당분간은 이쪽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강의할 때 요 그룹 시오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궤도함수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궤도함수의 모양을 알려면요. 우선 궤도함수를 모든 성질을 결정하는 양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궤도함수에 대해서 그 궤도함수의 에너지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양자수라는 것이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그 양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자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총 네 가지가 있죠. 주양자수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요. 주양자수. 그 다음에 각운동량 양자수가 있고요. 요거는 영어로 L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양자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 이름은 그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요거는 M 그 다음에 첨자로 L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 L은 가구동량수 L하고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건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는데요. 스핀 양자수는 MS 첨자로 S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궤도함수가 3차원이기 때문에 그 궤도함수의 어떤 그 3차원 궤도함수의 모든 것은 사실은 주양자수와 가공동양자수와 자기양자수 이 세 개의 양자수가 결정하는 거고요. 요 스핀 양자수라는 것은 전자 자체의 성질입니다. 전자 자체가 사실 스핀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가 스핀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의 크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우선 주양자수부터 설명을 하면 주양자수라는 것은 뭐를 결정하냐면 그 궤도함수의 에너지입니다. 즉 궤도함수니까 결국 전자의 또는 궤도함수 푸 사이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 값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걸 결정하는데요. 이 n 값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면 0의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1, 2, 3, 4 해서 어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1쪽이 어떻게 되냐면요. 핵에 제일 핵에 근접해 있고요. 자, 여기가 무한대까지 가면은 뭐냐면 핵에서 이거는 완전히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핵에서 이탈
이탈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자유전자, 전자가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이제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온화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핵에 근접해 있으면 핵에 뭐가 있죠?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자, 양성자가 있으니까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하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겠죠.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핵이 양성자가 있는 핵이 굉장히 무겁죠. 무거우니까 여기에 전자들은 그냥 달라붙어 있고 이 양성자가 결국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나 이런 핵이 움직이질 않고 전자만 움직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꽉 잡혀 있으니까 이게 핵에 의해서 꽉 잡혀 있고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즉, 요 1일 때가 제일 핵에 가까이 있고 또 가장 강력하게 잡혀 있으니까 제일 마이너스 에너지고요. 마이너스 쪽의 에너지고 이 무한대가 됐을 때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없어지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0이 되는 겁니다. 0이 돼요. 그래서 주양자수라는 것은 결국은 궤도함수의 에너지를 말하고 이때 궤도함수 또는 전자의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핵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작다. 얼마나 더 마이너스냐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양자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동량 양자수는 그 주양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L 값은 이 N 값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0, 1, 2 이거는 0이 가능합니다. 0에서 n-1까지 가능합니다. n-1까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건 뭐 일반 학교 다 배웠죠? n이 1이다. 그러면 L 값은 뭐만 가능합니까? L 값은 0만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n 이코르 2다. 그러면 L 값은 0 또는 1이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n 값이 3이다. 그러면 L 값은 0, 1, 2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요 L 값이 0일 때를 가운동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S궤도 함수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것도 0이면 S궤도 함수, 요거는 1일 때 P궤도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0일 때 S궤도 함수, 그죠? S궤도 함수, P궤도 함수, 그 다음에 D궤도 함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4일 때는 이제 L이 3인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순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궤도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운동량을 나타내는 양자수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사실 이 S나 P나 D나 F나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실 우리가 분자 스펙트럼을 찍으면 형태가 어떤 형태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샤프하게 나오는 게 있고요. 샤프하게. 요거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양자수는 그 가운동의 양자수에서 제한을 받는 수인데 요것도 ML 값은 플러스 L, 아까 말한 플러스 L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듭니다. 플러스 L,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어서 그러면 0을 거치겠죠. 거기서 다시 뭐 쭉 하나씩 늘어나면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 값이 뭐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ML 값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D궤도 함수, 여기 L 이코르 2니까 이게 D궤도 함수잖아요. D궤도 함수에는 총 5개의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왜냐하면 n 값이 같으니까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 함수가 5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핀 양자수는 사실은 뭐냐면 스핀 양자수는 전자 자체의 성질입니다. 전자 자체의 성질이고요. 전자 자체의 성질인데 이 전자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게 전자가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핵이 여기 있겠죠. 요렇게 전자들이 모두 요렇게 도는 경우가 있냐 하면 아니면 그것과 반대로 완전히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가 두 가지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두 가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전자가 전하를 가진 물질이 회전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기장이 두 가지 방향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가공 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일반학에서 배웠지만 이런 궤도함수에 있으면 전자가 스핀을 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위아래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자가 가지는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이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학 때 다 배운 건데요. 이제 그러면 요런 그 양자수가 사실은 이 세 개가 나오는 거는 아마 그 물리학에서 배웠겠지만 이 양자수라는 것이 그 궤도함 그 전자에 대해서 풀어보면 파동항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 파동이 다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실체로 존재하려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이게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 파장이 여러 개가 가능하거든요. 파장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게 파장이 짧은 파장 이렇게 되면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원위치로 못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특수한 파장에서만 다시 사이클에 돌아왔을 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양자수 나오는데 1차원이면 하나가 나오고 2차원에는 두 개가 나오고 3차원에서는 세 개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양자수가. 그런데 이 궤도함수라는 것이 3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개의 양자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건 이제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러한 양자수에 의해서 궤도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수만 보면 궤도함수가 대충 어떤 식으로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양자수 n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군동량 양자수 그죠? L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ML이 있는데요. ML이 있는데 자 주양자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양자수는 에너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에너지. 가군동량자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궤도함수의 종류입니다. 또는 이 종류라는 것이 결국 모양하고 관계가 있죠. 모양.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그 어떤 특정한 궤도함수 중에서 공간 배양, 공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n 이코르 2다. 자, 그러면 2니까 에너지가 어떤 특정 에너지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가군동량 양자수는 L 값이 0일 수도 있고 또는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0일 때는 우리가 S궤도함수라고 한다 그랬고 1일 때는 P궤도함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ML이니까 요거는 L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그냥 0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ML 값이 ML 이코르 플러스 1도 가능하고 ML 이코르 제로도 가능하고 ML 이코르 마이너스 1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궤도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사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요 세 개가 궤도함수 요 세 개가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간배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 P궤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가운데 핵이 있고 자, 그럼 어느 한쪽이 플러스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x축을 따라서 있다면 이게 px가 되는 거고 뭐 y축을 따라서 있으면 이걸 90도 돌리면 되죠. 또는 뭐 이걸 z축에 따라서 있으면 이걸 또 다시 90도 돌리면 되고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공간 배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궤도함수의 모양은 사실은 여기 있는 주양자수와 그 다음에 가공동량 양자수 요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게 뭐 어떤 다른 개념이 나오냐면 노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노드. 노드라는 것은 뭐냐면 궤도함수, 그 한국말로는 마디라고 하죠. 마디. 궤도함수의 값이 푸사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0. 예를 들면 노드가 어떤 게 노드냐면 자 이렇게 단순한 어떤 파동일 때 보면 1차원 파동에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뭐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여기는 지금 0이잖아요. 그죠? 0.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노드. 자, 그래서 1차원에서는 이제 노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노드인데요. 궤도 함수는 3차원이기 때문에 이 노드가 두 가지, 즉 마디가 두 가지 마디가 존재합니다. 마디에는 어떤 면 노드, 면 마디가 있고요. 어떤 특정 면의 궤도 함수가 전체가 제로가 되는 면 마디가 있고 구 마디가 있습니다. 구 마디. 어떤 특정 구에 따라서 구라는 게 뭐죠?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자, 이런 구에 어떤 요 구를 이 구에서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을 때는 파동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파동 함수가 0이 되는 이런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몇 마디와 구 마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몇 마디의 수와 구 마디의 수가 이 주양자수 값하고 밀접한 그다음에 가공량자수 이 두 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 노드입니다. 면 노드. 자, 면 노드. 자, 그다음에 면 노드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하여튼 면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특정 면상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P 궤도함수 같은 경우 그런 게 되겠죠. 자, P 궤도함수가 이쪽이 플러스고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요 면상에서는 사실은 핵을 지나면서 요 두 개의 로브라고 그러죠. 이 로브를 자르는 면에 대해서 면상에서는 이게 0이죠. 여기도 0이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떤 면 노드가 되고요. 구노드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어떤 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이게 노드라면 자,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한번 표시를 해 볼까요? 노드라면 예를 들어서 요 노드에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 조금 노드의 안쪽은 어떤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 어떤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0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럼 다시 여기서 뭐 다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다시 요 선상에는 이 구노드의 어떤 표면상에서는 파동 함수가 제로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구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부호가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요 빨간 선상에서는 0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구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색깔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면 노드하고 구노드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합치면 이제 총 노드 수가 나오겠죠. 총 노드가 나오겠죠. 네. 그 총 노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자, 총 노드는 총 노드 수는 n-1이 됩니다. n-1. 자, 그러면 1의 궤도 함수 같은 경우는 n = 1이죠. 그래서 노드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핵이 있으면 전부 다 플러스예요. 어디 중간에 뭐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물론 핵으로부터 많이 멀어져지면은 이거 어떤 식이 되냐면요. 그래프가 굳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핵이 여기 있다면 파동함수의 크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갔을 때 0에 근접하긴 하지만 전체가 플러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S궤도 함수가 자, 이렇게 어떤 S궤도 함수 표시를 했을 때 이 파동 함수의 값은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최대치가 돼서 핵인데 최대치에서 이렇게 되는 전체가 다 플러스. 그래서 노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노드 수가 n-1입니다. 자, 그러면 ES가 있고 자, EP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ES하고 EP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EP 궤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느 한쪽이 플러스,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자르는 어떤 이런 면상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죠. 자, 그래서 EP 궤도 함수는 면 노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S 궤도 함수는 어떻게 됐냐? S는 면 노드가 없어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렇게 돼서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요 지점에서 0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래서 구노드가 한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S니까 n 값이 2잖아요. n 값이 2니까 노드는 하나 있어야 돼요. 노드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S궤도 함수 같은 경우는 구노드가 있고요. 면 노드는 P궤도 함수에만 있습니다. 즉, 면 노드는 뭐하고 같이 같으냐면요. L 값하고 같이 같습니다. ML 값. 그죠? L 값. L 값이 바로 면 노드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EP 궤도 함수는 n 이퀄 2이고 L 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L 값이 1이기 때문에 면 노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반면에 ES 궤도 함수는 n 값이 2이고 L 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면 노드가 없고 구 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로 총 노드 수는 n-1인데 그 중에 면 노드는 L 값입니다. L 값. 그러면 구 노드의 수는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노드 수에서 면 노드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 노드의 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총 노드 수가 n-1인데 그 중에서 L 값만큼 빼주면 L이 왜냐하면 면 노드니까요. 그러면 그게 구 노드가 되는 겁니다. n-1 -L. 요게 구 노드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궤도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궤도 함수의 실제의 모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